네, 오늘장은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? 또 개장 전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까요? 오늘장 올라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경 차장, 와우넷 김영철 파트너 나와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바로 오늘 종목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개장 전 박우경 차장님은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? 저는 자동차 반도체, 네, 텔랩시스. 텔레칩스를 갖고 오셨고요. 김영철 대표님은 어떤 종목일까요? 저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. 지금 텔레칩스와 대주전자재료 그 맥락은 다릅니다. 그래도 자동차라는 네, 모멘텀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텔레칩스를 오늘 개장 전에 봐야 된다라고 보신 이유가 뭘까요? 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낙폭과대 위주로 처음에는 좀 반등이 나오겠죠. 그동안 좀 가장 많이 빠졌던 뭐 메타라든가 게임, 뭐 엔터 이런 쪽으로 성장주에 대한 첫 번째는 반등이 나올 텐데,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를 갖고 주도주 역할을 하는 업종이 뭔가라고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봐도 자동차랑 연관된 미래 산업이 가장 주도 세력으로 좀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거에 가장 중점적인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 펠리스 업체인 텔랩시스가 꼭 저희가 이번 장 조정 기간에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. 네, 그 투자 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. 네, 텔랩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동차 전장화, 차량용 반도체 국산에 가장 크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, 자동차의 AVN이라고 할 수 있는 오디오, 비디오, 내비게이션을 좀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AP를 주력으로 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디지털 계기판,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, 블랙박스 등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까지도 이제 주력으로 좀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그런 그 국내 그 국산에 대한 노력이 좀 강하게 될수록 텔랩시스에 대한 그런 AP의 성장세들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최대 고객사인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에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공급하기를 좀 시작을 했고요. 최근 들어서 인포테인먼트들이 자동차 내에서 상당히 좀 발전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과 궤를 좀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는 이제 차량용 이제 MCU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을 국내외 여러 고객사들과 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만약에 양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12인치 웨이퍼를 기반으로 좀 생산을 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향후에 이제 삼성 오스틴 공장에 대한 빠른 그런 그 가동률에 대한 그런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비메모리,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국내 그런 가장 이슈적인 그런 종목으로 좀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2020년 4월부터는 정부의 그 AI 반도체 연구 개발 중 모바일 분야 NPU 개발을 공동으로 좀 국가와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주로서에 대한 역할,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M&A를 한다는 소식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잖아요. 네. 그와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시장 내에서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고 네.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 지금 부저비들이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의 조정을 이용한 텔레칩스에 대한 관심을 오늘 종목 픽으로 또 꼽아 주셨습니다. 김영철 대표님은 대주전자재료를 갖고 오셨는데 역시 지금의 조정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걸까요? 네, 뭐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. 기관이랑 외국인들, 그러니까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을 했을 때 네. 그날 이제 올라왔었던 섹터들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좀 보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, 그다음에 이제 엔터, 그다음에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들이 좋았거든요.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, 결국엔 그 종목들이 왜 좋았냐라고 하면은 시장에 빠지고 나서 뭐 기관 외국인들 수급 들어올 때 시가총액 상위 쪽,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 보이는 섹터들 위주로 이제 좀 들어왔는데, 그날 이제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. 특히나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그날 한 9% 정도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, 물론 이제 리포트도 나오긴 했지만 큰 2차전지 흐름 내에서 아마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어느 쪽을 좀 바라보나라고 보면은 결국엔 첨가제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어쩔 수 없이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충전 시간을 좀 빠르게 하려면은 이 첨가제, 예전에 이제 아마 마법의 가루라고 이제 시장에서 한참 이슈가 되면서 몇몇의 종목들이 좀 움직임들이 좋았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그쪽에 대한 이제 성장이 좀 보인다라는 그런 그림이고요. 어느 쪽에서 성장이 보이냐면 결국엔 이제 실리콘 산화물 응급제 요 부분들인데,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고 충전 시간을 단축을 시켜주다 보니까
결국에는 배터리 업체들이 이쪽으로 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LG에너지 솔루션이랑 GM이랑 이제 합작해가지고 미국 얼티엄 셀즈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좀 견조하게 버틸 수 있고,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관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사주면, 코스닥 시장을 좀 사주면 그 중에 좀 선두로 이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MLCC 쪽 첨가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판 관련된 기업들 시장 대비는 상당히 견조하잖아요. 그래서 뭐 자동차가 뭐 스마트카 그리고 전자화가 될수록 기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는데, 이쪽에 대한 이제 첨가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뭐 분석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커버리지 한 14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, 지금 뭐 10만 원대 아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봐도 무난한 자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시장 대비 버티는 힘도 있고 또 낙폭과대 저가 매수가 들어갔을 때도 탄력적인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를 오늘 종목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. 각각 텔레칩스와 대주전자재료를 오늘의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. 이번에는 최근 들어서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안에서 눈여겨볼 또 종목도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영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또 특징 종목으로? DB하이텍. DB하이텍 최근에 네. 또 잘 버텨내주고 있죠. 김영철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셨어요? 덕산테코피아 보고 있습니다. 어제 하락장에서도 3%의 상승을 보였던 덕산테코피아까지. 먼저 DB하이텍은 사실 네. 오히려 견조했던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좀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네, 네. 갖고 가셔야 되는 건가요?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DB하이텍이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, 가장 크게 더 이상에 대한 그런 그 공급 부족이 좀 완화가 되거나 만약에 이제 캐파에 대해서 증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제한된 상태에서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네. 분들이 좀 많은데, 가장 크게 이제 저희가 키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는 건 생각보다 단가에 대한 상승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고, 그다음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들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거 제품에 대한 그런 믹스에 대한 개선 효과가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는 뭐 TV라든가 가전용, 전력 관련 반도체, 그다음에 차량용 MCU 관련된 그런 주력 제품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난다는 것들이 창사 이래로 최고의 그 호황을 좀 맞이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, 전일인가요? 전일에는 그 대다수 전 직원을 상대로 이제 500% 이상의 성과급을 일괄 지급한다라고 이제 네. DB 반도체, DB 하이텍에서 네. 뉴스, 언론을 통해서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. 그만큼 지난해 연간 매출 기준으로 1조 원을 처음으로 좀 넘어서는 좀 순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과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좀 하고 있는데, 디스플레이 구동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고,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전력 반도체 같은 그런 고부가 가치로 이제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우 엔드에서 이제 미드 엔드, 상당히 이제 하이 엔드까지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글로벌 이제 파운드리 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저평가된 국면이고, 최근에 가장 제가 이제 중점적인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TSMC밖에 없을 네. 것 같아요. TSMC에 대한 실적도 사상 최고치고, 올해에 대한 성장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고, 최근에 한 달에 대한 주가들도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는데, 그 모습이 사실 DB하이텍 그대로 좀 따라가고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. 네. 좀 생각하고 보유자 관점으로도 보유고 지금 네. 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고 네, 보시는 저는 매수. 건데요. 네, DB하이텍을 또 특징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. 최근에 시장 흔들릴 때 덕산테코피아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.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? 일단 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 이제 관심주로, 그러니까 오늘장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, 다행히 그 가격대보다는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. 아시는 것처럼 시장 대비 되게 힘들었는데 네. 견딘다라는 건 시장에서 아마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을 좀 찾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.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저는 일단은 OLED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췄었던 부분들이에요. 최근에 이제
OLED 쪽이 어쨌든 계속 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그쪽 자체가 이제 디스플레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도 그쪽으로 이제 조금 뭐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그 공시가 나왔죠.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 역시 이제 2차전지 전액 첨가제 쪽이거든요. 저는 그렇죠.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양극재, 음극재 뭐 많은 종목들이 작년 이제 소재주들이 좀 좋았는데 올해는 일단 첨가제를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가 시장 조정 시에 조금 견조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19일 날 나왔어요. 500원 규모의 이제 2차전지 전액 첨가제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좀 발표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투자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고 뭐 신축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쪽에서 뭔가를 뽑아내 가지고 이제 뭐 이제 판매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OLED를 잘 깔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2차전지 전액 쪽 첨가제 쪽으로 이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멀티플에서는 조금 더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시장 대비도 좀 견조한 흐름이고 뭐 OLED 플러스 전액 첨가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뭐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이런 종목은 시장 반등 나올 때 또 주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맞죠? 그렇죠. 네. 그러면 시장 반등 나서 주춤할 때의 기회로 봐야 되나요? 아니면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봐도 괜찮은 건가요? 사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내가 한 번에 뭐 너무 이제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가 네. 정말로 이제 가장 좀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네. 한 1월 달부터 계속 투자 전략 그 얘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반박자 느린 매수를 좀 하자.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뭐 반박자 빠른 매수가 네. 좋은 수익률을 좀 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확인하거나 아니면 반박자 느리게 내가 확인하고 좀 매수를 하는 게 안정성, 계좌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네네, 보시는 맞습니다. 거죠. 네. 덧산 테코피아까지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또 관심 있게 지켜보자 특징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. 자, 이제 미국 증시가 정말 급락해서 상승 전환을 보여줬습니다.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? 네. 2,800선을 깼어요, 지금. 어느 정도 좀 지수단은 내려온 것 같은데 네. 아직도 좀 불확실성들이 좀 상존해 있고 아직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네. 대한 이슈들도 좀 끝나지 않은 것 같고 다음 달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이슈도 있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형주들이 오히려 빠지는 양상들이 오히려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가장 굳건하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들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납폭과대주 위주로의 어떤 반등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나올 수 기대할 있을까요? 걸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그 이후에 대해서 문제들은 성장성 있는 업종이 좀 무엇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반도체 중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네. 쪽으로 저희가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최근에 기판들은 상당히 좋았고 그동안에 좀 안 간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패키징 업체들이 좀 소외를 네.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패키징 업체 오늘은 뭐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지만 패키징 업종들 그다음에 차량용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 뭐 자율주행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그다음에 앞서서 김영로 대표님 말씀드렸던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네. 업종들이 주도주 역할을 좀 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큰 틀은 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관심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김영철 대표님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?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일단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. 아마 이제 종목들이 되게 많이 압축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작년 재작년처럼 모든 섹터나 이런 종목들이 다 좋은 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를 체감을 하실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 뭐 시장을 좀 따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. 그 안에서는 뭐 계속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장성이 부각되는 건 뭐 흔히 말하는 스마트카 관련해서 뭐 전기차 향 여러 이제 뭐 부품단 관련된 종목들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IT가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좀 굳건하니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금리와 싸우고 있는 그런 섹터들 뭐
바이오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성장성으로 너무 이제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쉽게 뭐 주가 상승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트 내에 뭐 IT 비중을 조금 높이는 필요가 있지 않나. 왜냐하면 다들 IT 하기 때문에 또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근데 네.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제일 잘 버티는 섹터는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 비중을 좀 높이면서 계좌 안정성을 좀 갖춰놓고 수익률 제고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반등이 나올 때마다 포트폴리오 좀 리밸런싱에 나서 보자. 그래서 두 분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쪽에 IT를 위시한 그리고 자유자동차, 또 전기차까지 이런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가는 전략까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장 올라 유한타증권 박병 차장, 와운의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